자, 8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카드 빚이 40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돌려막기의 끝이 보이네요. 물론 궁지해버린 사람들은 탕감해 주겠지만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누가 탕감해 줍니까? 누가? 어느 누가? 일단 중요한 게 우리나라 지금 카드 빚이 주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신용카드 쓴 사람들이 그 신용카드 대금을 제때 이제 내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빚처럼 쌓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심각하죠, 여러분. 오히려 이제 22년 전 2002년 대한민국에서 카드 대란 사건 터질 때보다 카드 빚 경우가 훨씬 더 큽니다. 그때보다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커요. 그러면 앞으로 제2의 카드 대란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 일단 카드 빚을 많이 만든 사람은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제가 신용카드 쓰는 분들을 무조건 나쁘다 볼 수는 없지만 상당수가 문제 있는 게 뭐냐 하면 애초에 본인들이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 만들면 안 돼.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본인들이 뭐 소득이 적다거나 모아놓은 돈이 없으면 신용카드 같은 거 만들면 안 된다고요. 근데 현실은 현금이 없는 사람들, 당장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들이 그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요. 왜냐? 돈은 없는데 사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쓰고 싶은 게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애초에 돈이 없는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서 써버리면 그 돈을 갚을 수 있을까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 어떤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냐 하면 일단 지르고 보자, 일단 하고 보자. 그러니까 뒷일 생각 안 하고 일단 어떻게 내가 뭐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지, 뭐 설마 나 죽게 하겠어? 뭐 내가 해결 못하면 뭐 부모님이 해주겠지, 아니면 정 안되면 국가에서 도와주겠지, 이런 마인드예요.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이 굉장히 많아. 정말 상태가 안 좋죠, 여러분.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자기가 만든 카드빚도 제때 이제 갚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카드빚 저렇게 많이 만든 사람들 중에 자신의 능력으로 일해가지고 갚을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애초에 능력이 없으니까 신용카드 쓰는 건데, 제가 봤을 때 말이죠, 이 카드 빚을 만든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갚을 생각이 없어요. 갚을 생각이 없어. 여러분, 카드 빚을 못 갚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안 갚고 뻐기면 어떻게 될까? 일단은 카드 회사에서 계속 전화나 문자를 이제 주겠죠. 제때 갚으라고. 그리고 전화도 오겠죠. 와가지고 땡땡 카드사입니다. 고객님 그 카드 대금 이만큼 밀려있는데 언제 갚으실 겁니까? 자꾸 이렇게 미루시면 안됩니다. 미룰수록 카드 대금이 점점 늘어납니다. 저희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압박이 들어와요. 추심이라고 하죠. 네, 압박이 계속 들어와. 그럼 사람이 어떻게 돼? 굉장히 긴장되죠, 여러분. 왜냐, 계속 압박을 받으니까. 근데 카드 회사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 돈 받아야 되거든. 은행도 보면 그 추심 파트가 있거든요. 대출 추심. 이제 은행에서 돈 빌려 놓고 이제 제때 안 갚는 사람들, 연체되는 사람들 전화해가지고 이제 압박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왜 압박을 주냐? 이렇게 압박을 안 주면 안 갚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안 갚기 때문에 자꾸 이제 자극을 주는 거죠. 근데 그런 자극을 계속 받게 되면 사람이 굉장히 멘탈이 안 좋아져요. 전화도 마음대로 못 받아. 혹시나 거기서 전화 올까봐. 근데 이거는 뭐 본인들이 벌린 겁니다. 누구 원망할 수 없습니다. 왜냐, 자신들이 익힌 거니까. 그리고 누가 하래?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았어야지. 아무튼 난 걱정입니다. 지금 비는 사람도 많은데, 사실 카드뿐만 아니라 뭐 주담대, 신용대출, 아니면 뭐 현금 서비스, 카드론,
마이너스 통장 많거든요. 저는 뭐 그런데 뭐 한 번도 손대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 입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렇게 이제 빚의 압박을 받으면 사실 잠이 제때 안 올 거예요. 걱정돼가지고 악몽도 많이 꾸고 가위도 늘리고 어디 밖에 나가지도 못할 건 왜냐? 혹시나 뭐 나한테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할까봐, 내가 다닌 직장에 와가지고 알짱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길 가다 맞출 수도 있는 거고, 내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마 굉장히 쪼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 빌려갔으면 갚아야죠. 왜 떼먹으려 하십니까? 능력이 안 되면 대출받지 말았어야지. 하지 말았어야지. 아니, 카드 대고 못 갚을 것 같으면 신용카드 발급 받지 말았어야지.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애초에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 깜냥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하지 맙시다, 여러분. 대출 못 갚을 능력과 조건을 가진 사람이면 대출을 받지 말아요. 그러면 아무 일 안 벌어집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미친 부동산에만 미쳐있는 동안 갈수록 실질소득은 주도만 가고 빚만 늘어가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애도 안 태어나 민족 멸종의 길을 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노인들만 득실거리며 생산 능력은 사라지고 쓰는 능력만 늘어나고 있는 나라입니다. 돈 벌 수 있는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만 가는 나라입니다. 아무도 이런 냉정한 사실을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로지 미친 부동산에만 미쳐 온갖 빚만 폭증해 가고 빚만 만들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잘 될 턱이 있을까요? 사실 지금도 부동산에 미쳐있는 사람들 많이 있죠. 사실 집이라는 게 별거 아닌 거예요. 집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먹고 자고 사는 공간이야. 근데 그런 공간에 막 인생을 올인하다시피 하신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이게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끝나는 거죠. 아무리 집이 투자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가 능력도 안 되는데 무턱대고 대출을 막 받으면 안 되죠. 그렇게 대출을 막 받을수록 내가 갚아야 되는 돈이 늘어나죠. 매달 은행에 납부해야 되는 원금이자가 늘어나죠. 근데 문제는 막상 이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힘들죠. 왜냐? 예정이 없던 거니까. 연끌하신 분들 보면 주담대가 30년 자꾸 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갚아야 돼. 물론 30년 다 갚을 조건으로 그렇게 대출받은 분도 없을 거예요. 그냥 집값 올라가는 1년 하나만에 내가 샀을 때보다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그때 팔아가지고 팔아서 남은 돈으로 남은 돈 갚겠다. 이런 마인드인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 아니, 상식적으로 접근해봐. 여러분들 부동산 같은 거 있잖아요. 검색해봐도 비싸, 여러분. 호가 보시면 놀라요. 아니, 이게 집값이 내려간 게 맞나? 이 생각이 들어. 아니, 이 가격이 팔릴 것 같아? 요즘 보면 그 연끌족도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팔려고 내놓은 집 많아. 특히나 이제 아파트 거품이 심했던 지역일수록 매물이 많아요. 청라 보시면 매물 천지야. 천지예요. 근데 막상 거래가 되는 거 얼마 없어. 여러분, 왜 그렇게 매물이 많을까요, 신도시에? 내가 봤을 땐 그런 거 빨리 팔고 나오고 싶어가지고. 뭔가 발등에 불 떨어지다 보니까. 근데 문제는 본인들이 어떤 생각과 다르게 잘 안 팔리죠. 안 팔려, 이게. 왜 안 팔릴까? 아니, 지금도 비싼데 어떻게 사람들이 사갑니까? 거기다가 저 가격에 사가려고 하면 사람들도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야 돼요. 연끌을 해야 돼. 자신도 연끌 때문에 힘든데 누가 연끌을 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은행도 예전처럼 대출을 쉽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은행도 태도가 달라진 게 요즘 워낙에 대출 연체가 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함부로 대출을 많이 안 해줘요. 그러면 저 아파트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렇게 안 팔리는 동안 이제 연끌족들은 똥줄이 타는 거죠, 이게. 계속 이제 생계 압박을 받고 있고. 연끌하신 분들 중에 그 사기업 다니는 분들 많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요즘에 사기업들이 많이 간당하잖아요. 아무래도 연끌하신 분들은 대기업 출신들이 많을 거야. 근데 오히려 대기업을 다닌다는 게 일종의 뭔가 자충수가 돼버려요. 왜냐? 이제 나이가 차다 보니까 대기업에서 이제 직원 내보내려고 하잖아요. 아마 올해부터 희망퇴직이 굉장히 가속화될 텐데, 만약에 내가 다닌 회사에서 희망퇴직 면대 내가 올라간다면, 회사에서 날 보내려고 한다면, 여기 내가 나가게 된다면, 그 저 남은 대출금 어떻게 갚아요, 이게? 물론 희망퇴직하면
뭐 1, 2년치 기본가 얹어가지고 그 목돈 만들어 나오겠지만 말 그대로 목돈이지 이제 일을 못하잖아 이게.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대기업도 대기업 다닐 때는 알아주는 거지 나가면 그냥 동네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대기업 다니고 나이 먹고 나오게 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기업 다녔을 때 그 복지하고 급여 나오게 되면 두 번 다시 구경 못해요. 자녀는 있고 아무리 뭐 아파트가 좋다고 해도 좀 뒤를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너무 뒤가 없었죠 연끌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이분들 입장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이분들이 너무 욕심을 많이 부렸거든요.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뭐 연끌하신 분뿐만 아니라 지금 비있는 분들이 많이 힘들 겁니다. 많이. 막상 자신들이 진빚을 갚으려고 하니까 생각보다 잘 안 갚아져 이게. 당연히 안 갚아지지. 왜냐 이자도 붙고 거기다 물가도 올라가고 일자리도 예전 같지 않다 보니까 이 매달 그 원금이자 내는 게 쉽지 않죠 여러분. 그러게 좀 생각 좀 하고 대출을 받았어야지. 왜 뒷일 생각 안 하고 일을 막 벌리는 겁니까? 어떤 식이 되었든 간에 자신들이 일 벌린 거는 끝까지 책임지십시오. 누구한 떠넘기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8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